자, 오늘 추리 영역에서 논리, 오리 부분들 나와 있는데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은 심리적 오류, 자료적 오류, 그 다음에 언어적 오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나올 때는 되게 쉬운데 논리와 관련돼서 문제 나올 때는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선 기본적인 것도 볼까요? 감정이 호소하는 오류. 이거 보통 보면은 감정 중에서 동정, 연민, 공포, 증오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누게 돼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것들은 공포에 호소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래서 공포에 호소하는 오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제가 만약 감옥에 간다면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법정에서의 얘기 같은 경우는 동정,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죠. 사적 관계에 호소하는 오류. 네가 나하고 제일 친하잖아. 네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맨날 하는 얘기죠.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이게 자주 등장을 하죠. 다수죠. 많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많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화장품은 세계 여성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의 필수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이 쓴다고 최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본다면, 메모를 해본다면 여론이죠.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여론조사 해보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그 말이?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 50%가 넘어요. 뭐 70%가 다 돼요.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다수를 근거로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다수가 넘었다고 해서 왜 안 되냐고. 근거가 뭔데요? 논리적 사고를 해봐. 왜 안 돼? 다수를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원리도 있지만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어떤 전문 분야의 일들이라는 것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연구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해야만 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형제가 갖고 있는 것에 어떤 법적인 논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판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 법조인들 아니야.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민간인, 일반인들이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만, 그렇게 감정대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의 일에서는 전문 분야의 어떤 연구자들, 관련자들이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해서 대중의 무엇을 허락을 받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많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자, 논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위자를 내세우는 거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태권도 규칙 문제 있다 하는 게 가수 조용필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권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하고 비슷하죠. 법조인들이 말하자면 사형제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런 차원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처럼 권위자가 아닌 자를 내세우면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돼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신 공격에 의한 오류, 사람의 인품, 직업, 과거 정황 이런 것을 트집 잡아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저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돼. 저 사람 참가자거든. 그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어.
널리 보면 인신공격의 오리도요, 정황적 오리라고 하는 말과 관련돼요. 정황의 오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와서 보니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나 거스름돈을 너무 적게 받았을 경우 그 가게에서 나를 찾아와 돈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나도 가게에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뭐 이와 같은 거. 정황의 오리죠, 정황.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범죄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가 다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대부분 요즘에도 계속 벌어지는 게,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얼굴을 갖다가 드러내느냐 마냐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법적인,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거잖아요. 조선의 힘이 강했다면 일본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했을 것이므로 일본의 조선병합은 정당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만은 정황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았나요? 철도도 들여왔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가 만들어준 것일 수 있잖아요. 일제가 중심된 거 아니에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와서 도움을 준 거니까 일본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발전하는 것보다 더 이제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걸 많으니까 안 좋은 걸 많이 해서 이게 식민사관인 거야. 식민사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화될 수 있었다.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들이 뭐 가서 안정권이 폭탄 던지고 해봐야 총 쏘고 폭탄 던지고 이봉철 폭탄 던지고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그래봐. 그랬다고 뭐 그 해방되는데 영향을 끼쳤어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더욱더 악랄하게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 행동이 있어서 더 국민들이 독립을 해야겠다는 걸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그거 어떻게 측량합니까? 이게 식민사관이야.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근대화를 만드는 촉진하는 데 영향을 끼쳤고 일본이 왔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독립 자체에 어떤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선의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어떤 기제로 만들어졌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민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논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황적 오류를 보여주는 거죠, 정황. 그 답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일제가 와서 도움 줬지, 무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겠죠? 일제라는 어떤 강압적인 그 시기에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죽어갔고, 고통을 당했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이라는 그런 존재가 축복을 빼앗겼고, 그래서 수탈과 억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했단 말이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었고,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대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근대가 누구를 위한 근대였느냐?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근대였지, 조선의 백성을 위한 근대가 아니었죠, 어찌 보면. 그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의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었냐.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해방이 됐을 때 국가를 형성하고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영향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식민지화 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바탕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줬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걸 다 털어내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재산도 다 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긍정적인 인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어떤 생각에서 본다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친일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긍정할까요? 아니죠. 그 존재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거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식민지화된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인간이라면 역사를 바라볼 때의 어떤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학적인 요소, 인문학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긍정인간학을 생각해야 미래사회,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돼?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친일분자 같은 그런 인간들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공동체가 유지되겠어요? 안 되죠.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나는 잘 못할, 그때 당시에 만약 그 순간에 갔다면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존재했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과거와 현재만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는 부분이 역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라 이거지. 어때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어떻게 보냐? 인간하게 해야 돼. 인간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현지적인 이득이 만들어진, 만약 그 식민지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근대화될 수 없었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노력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전통을 단절하고 근대화될 수 있는 요소를 사이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와서 강압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시켰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막아버렸다 이거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결과론적인 어떤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벌어질 테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정황의 오류를 본 거죠. 이런 상황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그때 잘 활용하는 게 뭘까요? 걔네들이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게, 근데 어딨어? 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이 발전했어. 데이터죠.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데이터만으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딱 눈을 감는 거야. 데이터만 보는 거죠. 모든 근거를 그래서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는 해석되기를 원하는 데이터예요. 정보예요, 정보. 그런 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해석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또 필요한 거지 말하자면. 이해돼?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데이터를 형성하는데 어떤 것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가서 엄청나게 노동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데이터야. 그거 다 누가 가져간 데이터야. 일제가 가져간 데이터고 친일했던 새끼들이 다 가져간 데이터야. 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는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거지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총생산량이 늘어났어. 근데 그 총생산량이 늘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강압적인 고통을 당해 노동하고 착취를 당했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석을 빼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봐야 돼.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해석이 잘못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정황적 오류와 관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 피장파장 역공격의 오류입니다. 비판받은 내용이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됨을 근거로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오류다. 내게 충분한 상황이 아니야. 오빠는 평소 더 문제가 많잖아. 피장파장이다 이거지. 당신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역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판받은 내용이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빠가 막 청소하라고 그래. 그러면 여동생이 어떻게 말하는 거야? 오빠 청소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막 또 할 수 있잖아요. 역공격하는 거죠. 원천 봉쇄 오류. 반론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비난했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늦게 자는 아이는 착한 애가 아니란다라고 딱 봉쇄를 해놓은 거야. 딱 틀을 잡아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 이제 또 늦었잖아. 빨리 가서 자. 이게 딱 먼저 설정을 해놓고 원천 봉쇄를 딱 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 오류. 우리가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네 행동을 보니 형편없구나.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 꼭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만이라도 두세 개 가지고 한 100개를 말한다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귀납 추론에서 벌어지는 오류죠. 메모해둘 건 귀납 추론입니다. 귀납 추론에서 논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납 추론 자체는 뭐다? 오류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 보지 못했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근데 그 일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인 어떤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오대학생하고 공부했던 누구는 합격했고, 누구 합격했고, 누구 합격했고, 이야, 그러니까 오대학생하고 공부하면 다 합격하는구나. 떨어지니까 더 많아. 공부 안 해갖고. 그래서 예외적인 거 하나만 있더라도 그건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귀납 추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럼 그건 귀납 추론인데 귀납 추론에서 벌어진 오류 형태는 귀납 추론 자체는 아예 오류라고 기억을 해둬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학적인 개념에서는 네, 이런 오류 몇 개를 가지고 전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오류 자체만 얘기할 때는 무슨 오류라고 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해됐죠? 잘못된 유추의 오류. 유추라는 게 구조와 속성이 유사한 것들을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와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아. 그러니 컴퓨터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 거야. 컴퓨터 한번 때려보세요. 아프다고 할까요? 아프다고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이거 뭐 합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사람은 기계와 다릅니까? 감정은 뭐 기계 안에 감정이라는 거를 못 집어넣을까요? 컴퓨터 안에? AI 형태가 되면?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이라는 걸 넣을 수 있는데 크게 느끼지 못해요. 크게 느끼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래 사회는 이게 인간과 컴퓨터 자체가 AI 기술이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인지 SF 영화라든가 이거 많이 보잖아. 사이언스 픽션. 기계인데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해. 그럼 그거 보이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몸에다가 또 기계적인 요소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50대 50 개념이 아니라 51대 50, 49가 되면 기계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면 인간이라고 봐야 돼? 사람으로 봐야 돼? 기계로 봐야 돼? 애매할 수도 있죠. 어쨌든 잘못된 유추입니다. 무죄 호소하는 오류, 증명할 수 없거나 중요한 게 이거야. 증명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주장을 펼쳐. 그러면 무죄 호소하는 오류다. 이거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귀신은 분명히 있어. 왜? 귀신이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없으니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X는 사실이 아니다.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X는 사실이 아니야. 흔히 이 현실은 무죄 호선 오리 형태들은 어디에서 많이 벌어질까요? 현실에서 지금 벌어져요?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부분? 법조인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라고 하냐? 법꾸라지라고 붙이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법조문에 그런 게 없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법조문에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판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응? 법조인들 보면은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하등의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법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살해를 저지르고 뭐 했는데 뭐가 지났어? 공소시효가 지났어.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법으로는. 근데 그 죄가 없는 겁니까? 사실 죄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하면 공소시효를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법에 근거를 해서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좀 느낌이 옵니까? 무죄 호소하는 오류 같은 게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 흡연이 논증 A.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 없어. 그러니까 흡연은 암을 유발하지 않는 거야. 전제는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생략된 전제를 포함하여 타당한 논증으로 만들면 아래와 같이 해야 되겠죠. 만약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흡연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전제 자체의 참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제를 이렇게 했다면 참이라고 시작을 가지고 이 부분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제를 전개했어요?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 이거죠. 전제 자체의 참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무지로부터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좋은 논증은 되지 못합니다. 논증 B.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행해졌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어떤 사실은 주장될 수 없을 것이다. 논증 B입니다. 자, 무지로부터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전제에서 모든 시도가 이루어졌고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흡연이 암을 발생한다와 관련된 모든 시도와 실험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흡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말이 된다는 거지. 자, 그 정도 보고요. 4번 논점 일탈의 오류. 논쟁의 지점과 상관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논쟁의 지점. 취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를 변론하는 변호사가 알코올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에서 벗어났죠? 논쟁의 지점에서 벗어난 거죠. 이 사람 취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를 변론하는 게 이 변호사의 일인데 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문제다를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논쟁의 지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다. 논점 일탈의 오류. 3번, 5번을 SBS를 틀까 7번 KBS 2를 틀까 하고 막 우리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막 논쟁하고 있었어요. 나는 5번 볼래 7번 볼래 하면서. 근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걔네 엄마가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방에다가 공부를 안 시키더라. 그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야. 뭐라고? 엄마, 논점 1털에 오리를 범한 거야. 우리는 5번이 7번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다 한 대 더 맞았죠. 논쟁의 지점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논점 1탈. 연상할 수 있지? 중요한 건 뭐냐? 연상할 수 있는 게. 그치? 공부라는 게. 우연, 원칙 혼동의 오류. 빌린 물건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법 아닌가? 그러니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죽이려는 걸 알았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나? 자기 칼을 돌려달라니 돌려줄 수밖에.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은 소중하다. 살인하는 건 안 된다. 둘째,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 돌려줘야 한다. 두 가지 원칙 중에서 더 중요한 원칙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한 거야? 남의 물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원칙, 중요한 원칙과 부차적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되면 원칙 혼동의 오류. 그렇죠? 경중이 따져야 돼. 그러니까 위아래 경중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면 원칙 혼동이 오류인 거지. 그 다음에 의도확대 오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한 것처럼 말하는 오류. 아니 그런 사람을 벌금만 받고 풀어준다고? 그 사람을 피하려다가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그런 살인자를 가만 놓아두다니. 이거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실치사냐 아니면 살인자냐의 구분인 거지. 그래서 늘 법정에서 마지막 싸움은 어떻게 나옵니까?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싸우는데 의도했다 살인을. 아니다. 과실에 의해서 죽인 거다. 그거 밝혀내느라고 막 싸우잖아요. 의도가 이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의도가 없다라고 단정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의도 확대 오류라고 한 것이.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간이가 자주 하는 게 문제 풀면서 버리는 오류가 뭐냐? 의도 확대 오류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답하라는데 꼭 머릿속에 딴 데 생각나는 거 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 의도 확대해서 이게 답 아닐까? 이랬다가 걸리는 거지. 응? 언어 문제는 언제나 텍스트 안에 있는 걸 근거로 한다, 우리는. 근데 실제 현실은 어때? 텍스트만 가지고 보나요, 사실은? 내부적인 요소를 많이 작용하죠. 실제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시험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이.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원인과 결과를 잘못하는 거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니까 오늘 시험에 보기 전에는 미역국을 먹지 마라. 미역국이 시험 떨어지게 합니까? 아니죠. 미역국은 피 잘 돌게 하고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게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역국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한다.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부분이 괜찮다고. 오덱스님 얼굴 보니까 눈썹도 괜찮고 눈도 반짝반짝이고 코도 그렇고 입술도 괜찮고 부분 다 괜찮고 모아놓으니까 결합의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부분이 좋다고 조화를 필요로 하는, 그치? 조화를 필요로 하는데 부분이 좋다고 다 모아놨다고 다 좋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지금은 유명한 트로트계의 보약 같은 친구야 이런 거 들어봤어? 노래 중에 보약 같은 친구야 이런 진심원 씨라고 있어, 가수. 우리 고등학교 선배거든. 내 1년 위야. 1년인데 이 양반이 노래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고 싶어갖고 충청남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막 공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 나중에 강변가요제냐? 이런 데 가서 상도 받고 그래서 가수로 데뷔하고 지금은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됐지만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너 이 선배 합창반에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게? 튀었어. 목소리가 튀어. 그러니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야 너는 안 돼. 너 합창 못 해. 응. 난 합창반이 없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고향에서는 우리가 1등하고 막 그러지요. 응.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 조화를 필요로 하는데 부분 훌륭하다 좋다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 모아놓으니까 좋을 거야? 아니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게 부분을 모아놔서 전체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면 결합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해의 오류는 전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분이 어떨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나와 있죠?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동물이다. 그러니 네가 사귀고 있는 그 일본인도 꽤나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일 거야. 분해의 오류야 이게. 분해의 오류. 그러니까 해안가에 살면 부산에 산다 그러면 야 너 회 많이 먹겠다. 뭐 부산에 갔다 왔더니 부산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 회만 처먹냐. 응? 너 수영 잘할 거다. 잘하겠다. 뭔 수영을 잘해. 맥주병인 사람은 여기저기 다 있는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의 전체가 일반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보편성을 담보로 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데 그 중에 뭐가 또 있어요? 보편의 반대가 뭐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게 있을 수 있죠.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야. 이 용어도 주의해야 돼 우리가. 일반의 반대는 뭐야? 일반적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 할 때 일반적인 거. 일반과 구체죠. 구체적인 거. 다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 부분이 그래. 전체와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어떤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체와 부분의 분입니다. 연역은 어때요? 전체가 어떠하니까 부분이 어떨 거다. 귀납은 어떤 거예요? 부분들이 이러하니 전체가 이럴 거다. 그거잖아.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특수하다 이렇게 특수. 근데 이거하고 같은 거는 아니야 또 알고 보면. 보편과 특수라는 게. 뭐 비슷하지만 이건 달라요. 중세 봉건 사회는 이러했다. 영주가 있고 농노가 있고 그랬다. 근데 중세 봉건 사회 어디에 조선이란 나라는 봉건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것처럼 영주가 있고 성을 갖고 있는 영주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하는 농민들이 존재했냐? 아니잖아. 한국은 좀 특수했어요. 조선은 좀 달랐어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건 다른 점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는데? 전체가 어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다는 얘기잖아. 이건 어떤데? 보편적으로 이러는데 얘는 달라 이거잖아. 특수라는 건. 그치? 특수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소를 말할 때 흔히 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 특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수는 뭐라고? 다른 거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보편과 특수라고 하는 부분을 용어를 쓸 때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면 보편과 특수. 특수는 다른 걸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자, 흑백 논리의 오류.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건데요? 흑하고 백 사이에는 많은 가운데 요소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요소를 배제하는 거야. 그게 흑백 논리의 오류예요. 너 나 사랑하니? 백.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 미워하는구나.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가운데가 있는데, 중간 지점이 있는데, 중간 지점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면 흑과 백은 모순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어? 가운데가 있으면 모순이 안 돼. 이어 해서 남자 여자예요. 가운데가 있나요? 없죠. 이런 건 모순이에요. 남자면 여자야. 우리 사람이 남자 여자가 나눠지니까 남자면 여자잖아. 가운데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하면 안 돼. 엉뚱한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백의 모순은 뭐예요? 그러면 흑이 아니라 논리학에서 백의 모순은 뭐예요? 어? 나백이지. 모순 안 찍어볼래? 뭐뭐이 아니다라고. 백이 아니다라고. 예? 흑이다 하면 안 돼. 흑이 아니에요. 모순에 관계 있는 것은 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맨날 강조했던 게 모두 노란 모자를 쓰고 있다. 반대는 뭐라고? 모순이 되는 게 일부는 노란 모자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거야. 좀 쉬었다 합시다. 오대혁 선생님 같은 전지, 응? 가서 그 다음 정리하고 이럴 때 어떤 구조가 좋을까 이게 판단은 나중에 또 해야 돼. 근데 뭘 쓸지 막 생각이 흩어지잖아. 막 생각나고 좀 있자면 까먹었다가 뭔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응? 그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도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지? 자, 복합 질문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저한테 한 표를 던져 사기 좋은 나라를 건설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는데 질문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한 표를 던지겠냐 말겠냐라는 표가 있고요. 그것이 있고요.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냐 말겠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한 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좋은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게 질문 안에는, 이 표현 안에는 두 개의 질문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복합 질문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11번 거짓 딜레마의 오류. 이 거짓 딜레마의 오류는 뭐하고 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흑백 논리 오류하고 같은 거예요. 거짓 딜레마의 오류는 흑백 논리 오류하고 같다. 제3의 선택지도 있는데 마치 두 개만 절대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거짓 딜레마라고 한다. 우리는 학교를 개선하기 전에 거리에서 범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학교를 개선하기 전에 거리에서 범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학교를 개선하는 거하고 범죄를 처리하는 거하고 두 가지만 있는 겁니까? 1번 봐봐. 1번 주의해서 봐봐. 그 다음 2번 먼저 볼까요?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공격에 취약해질 텐데, 국방비 늘리지 않고 공격에 취약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딜레마가 안 될 건데 딜레마처럼 만들어놨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지 않으면 모두 에너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짓 딜레마의 오류들입니다. 두 개가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데,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한 거야. 그러니까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라고 하는 그 개념은 금방 눈에 보이잖아. 왜? 가운데가 있는 것 같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근데 이게 딜레마가 거짓 딜레마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에서 딜레마, 이게 딜레마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아니라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거짓 딜레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거짓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genetic fallacy라고 발생학적 오류. 그 사이에 일어난 적절한 변화를 무시하고 이전의 맥락으로만 평가하고 적용한다. 내가 처음에 쓰던 S사의 스마트폰은 정말로 쓸 게 못되더라. 셀카는 저지르고 호환되는 앱이 하나도 없었어. S사의 스마트폰은 그냥 쓰레기야. 아이폰 쓰나 보다 이 새끼. 그치? S사 거니까 삼성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처음에 그랬다고 계속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변화할 수 있는데 변화가 됐을 텐데 처음에 했던 게 계속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발생학적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음악이라는 게 말이야 제사 지낼 때 했던 거야 옛날에. 원시 종합 예술에서 음악은 노래는. 그러니까 음악은 지금도 제사 지낼 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발생학적 오류인 거지. 처음에 그랬다고 나중도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발생학적 오류. 그 다음 순환 논증의 오류. 논증의 결론 자체를 전제 일부로 사용한다 했는데요. 순환 논증이니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논증의 결론 자체를 전제의 일부로 사용한다 했어요. 아큐정전 루신의 작품이죠. 루신. 예. 자, 그 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표현이 전제가 되고 다시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지. 돌고 돌려. 결론이 되어야 할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결론이 되풀이하며 전제되며 순환된다.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야? 동어 반복이죠 사실. 동어 반복도 순환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았죠?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꾼 거지 약간. 다른 표현으로서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부당 가정의 오류 등등들이 있습니다. 공통 원인 무시하는 오류. 제3의 공통 원인의 영향을 받아 일치하여 발생한 두 사건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듯할 때 제3의 공통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런 공통 원인 유무 관계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치하여 발생한 두 사건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원인이 된다고 섣불리 가정하는 것. 거짓 원인의 오류와 헷갈리기 쉬운 오류입니다, 이거는. 아까 인과관계, 아까 원인 오판의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달라요. 원인 오판의 오류. 아까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 못 붙으니까 미국 먹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원인 오판의 오류거든요. 이건 공통 원인 무시인데 거짓 원인의 오류와 헷갈리기 쉽다. 자, 실제 R이면 Q이고 R이면 P이다. 주장 P이면 Q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 해버렸어요. R이면 P고 R이면 Q고 그런데 P이면 Q 맞습니까? 똑같이 R이잖아. R이면 Q가 됐고 R이면 P가 되잖아. Q이면 P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으로 할까요? 어떤으로 된다고 특징한다고 돼요? 가능성이 있지 않아 있을 줄 자, 봐. R이면 P and Q이면 P. 결론이 P가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응? 그치? 그러면 이게 주장이 P이면 Q가 돼? 응? R이면 Q로구나. R이면 Q, R이면 P 이런데 P이면 Q가 됩니까? Q이면 P? P이면 Q가 돼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공통점 이게 또 장사네 또 이상하다. R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봐봐 위에 설명해. 공통 원인이잖아. 공통 원인 유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치하여 발생한 두 사건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원인이 된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고 원인이고 결과잖아요. 그렇다고 P면 Q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히. 비가 오면 땅 젖어요. 비가 오면은 뭐 지붕이 젖어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피지. 지붕이 젖으면 땅 젖어요? 돼요? 이런 식으로 해보란 말이야. 지붕이 젖었다고 땅이 젖는 건 아닐 수 있잖아. 응? 비가 내렸을 때 땅 젖는 거하고 응? 비가 내렸을 때 지붕 젖는 거하고 그렇다고 땅이 젖었다고 해서 지붕이 젖었다고 해서 땅이 젖을 수는 없는 거잖아.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시험을 바꿔서 하죠. 맨날 비가 오면 땅 젖는다 맨날 했잖아. 그거 적용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 안 되나? 그 정도는 충분히 확인돼. 이해됐지? 뭐 소리인지? 그래서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우리가 있는데 공통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공통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 결과로서가 연결될 수 있느냐? 결과가 연결되지 않아요. 원인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들이 인과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이룰 수는 없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아이스크림 소비량 증감 추이가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질환 환자 수의 증감 추이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은 온열질환을 야기한다. 맞습니까? 아이스크림이 소비가 많아지고 줄어드는 것은 열사병이 많아지고 줄어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온열 질환을 일으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 보다시피 도시 A 햄버거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그 경험과 거의 똑같게 도시 A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햄버거는 질병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인과관계죠. 자, 가장 망각의 오류.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장 망각의 오류. P면 Q이다. Q면 R이다. 그러므로 R이다. 자, 이때 결론. R이 도출되는 전제 P면 Q이다를 망각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P면 Q이다를 망각해서 정당화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망각하고 결론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오류입니다.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P면 R이다 이건 되지. 그렇다고 그냥 R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지. R이 되려면 P여야 되는 거지. Q여야 되겠지. Q이면 R이라는 것은 말이 됐지만 이미 있지만 그냥 R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건 말이 되죠. P면 R이다라는 것은 말이 돼도 그런 가정을 해야만 R이 될 수 있는 거지. P여야만 R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갑돌이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스승임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의 남편이다. 따라서 갑돌이는 크산티페의 남편이 플라톤의 스승임을 안다. 갑돌이가 크산티페를 알고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정당한 가정인지를 망각하고 결론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날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지 마.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 해도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장을 정리하는 거죠. 가정을 망각한 거. 가정을 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가정. 자, 그의 언어적 오류 형태들이 은밀한 재정이, 뭐 범죄의 오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들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 푼 것들 옳고 그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 어? 5번? 이야, 대단한데요? 둘 다 틀렸네요. 대단한데요? 제시문은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폭력에 대한 근본 원인이 있으나 이를 단순히 영화 시청에 국한한 아까 뭐였죠? 공통 원인 아까 얘기했잖아. 공통 원인.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예요. 뭐야 이거는? 아까 바로 온 거. 응? 2번이잖아 2번. 수치 타사 빨갛게 되면 고기가 익는다. 따라서 수채 빨간색이 고기를 익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지금 이거 한 거 이거. 응? (1번은) 근거가 없어서 논증이 아닙니다. 예. 5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헬스클럽에 갔더니 모두 뚱뚱한 사람뿐이야. 따라서 헬스클럽에 가는 것이 사람을 뚱뚱하게 만든다. 이게 뭐예요? 본말 전도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뭐 앞에서 없습니다만 본말 전도.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 놓은 거야. 선후를 뒤집은 거야. 선후를. 그렇지? 그러니까 뚱뚱하기 때문에 헬스클럽을 가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헬스클럽에 가는 게 뚱뚱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본말 전도. 그러니까 중심하고 끝하고를 뒤집었다 이거야. 뚱뚱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뚱뚱한 걸 없애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는 건데 뚱뚱하게 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는 것처럼 뒤집어서 표현을 해버린 거죠. 본말 전도. 됐죠? 나머지는 눈에 보이고 1번은 그렇고 3번은 성급한 일반화 4번은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예제 2번 몇 번 했습니까? 2번. 이건이는 예. 2번에 몇 번 했어요? 2번에 1번 했어. 오, 이렇게 다 틀릴 수도 있네요. 계속해서.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어보니까 5번 같기도 하고 네? 5번을 틀렸는 것 같아요. 귀납은 과학에서 개별적인 관찰 사례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용한 추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보편적인 법칙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면 귀납 추론 자체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귀납 추론을 정당할 수 있다. 많은 과학 활동의 사례들에서 귀납의 원리가 매우 소극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가령 행성의 위치에 대한 관찰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 행성운동의 법칙은 일식과 원식 등의 현상을 매우 성공적으로 설명 예측했다. 그리고 몇몇 금속의 열팽창에 관한 관찰로부터 귀납 추론을 통해 결국 귀납 추론이 대부분의 법칙의 추론 과정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경험 따라서 귀납 추론 정당하다라고 했어요. 해답을 또 하고 있잖아 계속. 동어 반복적 표현 아니야 어찌 보면은.
결론이 다시 전제가 되는 거야 지금. 결론이 다시 전제로 작용해서 같은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첫 문장이 그거잖아. 귀납은 과학에서 개별적인 관찰 사례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용한 추론이다. 결론이 어떻게 돼? 귀납 추론이 대부분의 법칙의 추론 과정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귀납 추론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전제 삼고 있는 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순환 논증이 오래요. 순환 논증. 반복되고 있다 판단되면 순환 논증입니다. 그럼 순환 논증이 어느 거예요? 어? 순환 논증. 5번. 야, 5번은 많다는 거잖아. 많은 의사들, 심리학자들 주장했어. 많다는 걸 근거로 한 거잖아. 뭘 근거로 주장했냐를 항상 식해. 정답 3번이죠, 당연히. 3번. 3번. 동어 반복이라고 했잖아, 아까.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 귀납적으로 뭐 해서 관찰되었다, 또 관찰되었다, 또 관찰되었다, 그치? 따라서 귀납처럼 정당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되고 있네. 순환되는 거, 반복되는 거. 뭐뭇은 뭐뭇이다. 왜? 뭐뭇은 뭐뭇이고, 뭐뭇은 뭐뭇이고, 뭐뭇은 뭐뭇이고, 뭐뭇은 뭐뭇이고,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P면 Q이다. 왜? P면 Q니까. P면 Q였고 또 P면 Q네? 그러니까 P면 Q야. 이렇게 이해한 꼴이야.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P면 Q야. Q면 R이야. 아 그럼 P면 R이구나. 뭐 이런 식의 논지 전개가 논증인 거지. 이거 논증이 안 되는 거야. 논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류지. 귀납 추론 자체가 오류인 거야.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근데 구체적 사실들을 계속 나열만 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마치 보면 P면 Q에다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지. 반복하고 있는 거지. 이게 순환 논증이 오류입니다. 4번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고요. 2번은 합성의 오류. 1번은 뭐야? 미인 방명이라고 한다. 미인은 일찍 죽는다라고 한다. 유관수는 젊어서 죽었으니까 미인일 것이다. 성급하니까. 아닌데요? 성급한 뭐 그래 연역은 연역이야. P면 Q야. 응, P면 Q야. 미인면 박명이야 했잖아요. 유관수는 젊어서 죽었어. 어때? Q야. 그러므로 유관수는 어떻다겠어? 미인이야. 이거 아니야. 저는 가정만이네. 무슨 가정망각이야. P면 Q인데 유관순이 Q야. 그러니까 유관순이 P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아 여기잖아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다. 그러니까 비가 온 거다 라고 했잖아.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놈의 역하고 이하고 몇 번 배우는데 대화하고 그거잖아. 그거 지금 후거를 긍정하는 오류 3단 논법. P면 Q이다. Q이다. 그러므로 P다.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줄여볼 수 있어? Q면 P다는 얘기잖아. 네, 이거는 역개념이 되기 때문에 후건 긍정한 오류입니다. 후거를 긍정해버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보는 거잖아. 이거 역은 안 된다. 이도 안 된다. 나 P면 나 Q다도 안 된다. 무엇은 된다. 나 Q면 나 P다는 된다. 이거 맨날 보는 얘기인데 이걸 후거를 긍정하는 3단 논법을 정의한 꼴입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게 맨날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보고 설명 또 보고. 2번은 분해 합성. 실력 있는 선수들이 하나하나가 많으니까 전체가 해서 이길 거다 이거 아니야.
부분이 좋다고 전체가 좋을 수는 없는데 부분이 좋으니까 다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꼴이잖아. 이건 결합의 오류. 그러니까 근거를 뭐로 잡느냐를 의식하란 말이야. 근거. 쌤 순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거를 부분이 좋으니까 전체가 좋을 거야 라는 개념인 거야. 그러면 결합의 오류군 이렇게 생각해야지. 전체가 좋으니까 부분도 좋을 거야 하면 분해의 오류. 우리 설명을 앞에 좀 했으니까 좀 무슨 말인지 다가설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문제 풀 때하고 안 듣고 그냥 막 풀 때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자, 지금까지 두 문제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3번. 자, 이거 필수 문제였는데 몇 번? 3번. 3번. 네. 3번 정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 자, 4개는 적절한 사례고 1개는 다른 사례인데요. 뭐죠 지금? 그냥 뭐 까마귀 깃털.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다. 응? 귀신은 있어. 왜? 귀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와, 앞에 또 설명 또 안 드러나지. 귀신이 있어. 왜? 귀신이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그 없음을 근거로 했어. 증거 없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있다라고 주장한 거지. 그래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알 수 없다는 거, 증거 없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근거로 삼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한다고?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없다를 근거로 하면 3번은 오류가 아니잖아. 야, 오류냐 이게? 경찰은 어떤 피의자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따라서 그 피의자가 해당 범죄 현장에 있지 않은 거 아니야. 알리바이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지. 이게 무슨 오류가 있어. 오류 없어. 오류가 아닙니다. 예제 4번. 이거는 맞겠지. 답은? 1번. 너는? 1번입니다. 하나 가지고 전체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1번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오늘 집단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 중 아침에 우유를 먹은 학생이 일부 있는 것을 보면은 우유가 설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닌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로 전체를 말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너 아까 4번 했니? 4번 다시 와봐. 여자가 남자보다 언어 표현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보다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더 좋겠지? 이거 뭐라 그래? 미국 사람들 잘 살아. 미국 거지도 잘 살겠지? 여자가 이래. 그러니까 영희도 여자니까 영희도 이러겠지? 이거 뭐라 그랬어? 전체가 어떠함으로 부분도 어떨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거 뭐라고? 분해 오류. 분해 오류. 이 성격을 잘 기억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거 의식 안 하면. 다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1번이 성급한 일반화고요. 2번은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인신공격. 3번은 무지죠. 무지의 오류고요. 5번은 군중이 호소하는 오류죠. 5번은 군중. 다음 5번. 자, 5번은 정황적 오류입니다. 정황적 오류. 정황이 이러하니까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까 일제시대 강점기 막 얘기하면서 했던 거 신문포를 못 들었습니다만. 자, 정답 몇 번? 정황의 오류를 보여준 건 다시 봐. 5번이요. 인신공격이지. 5번은 인신공격.
아니에요. 자, 요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장난칠 수 있는데. 4번 정답이 4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시의원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결코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주장이 있고 그 정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야. 이러이러한 정황 때문에 그렇다. 소위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인 자가 자신의 국가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결코 보유해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방인 거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국방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을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가정하에서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그를 반드시 낙선시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낙선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뭘 한 거예요? 핵무기 보유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핵무기 보유하지 않으면은 국가를 갖다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야, 이런 사람 어떻게 국회에서 뽑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정황을 가지고 주장을 펼친 거야. 근데 처음에 뭘 잘못한 거죠? 전제부터 잘못한 거예요. 전제. 자,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봐봐. 정황에 호소한 오류, 정황적 오류. 5번에 나와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 직업, 과거, 정황, 이거 인신공격인데 정황적 오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와서 보니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 거스름돈을 너무 적게 받을 경우 그 가게에서 나를 찾아와 돈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나도 그 가게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 뭐 이런 식의 정황이죠.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연결해서.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연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정황의 오류. 쉽지가 않네. 1번 논점 일탈, 2번은 무지, 3번, 5번은 인신공격. 이러이러한 정황이니까 걔는 이런 거야.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정황적 오류. 정황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정황 부분에서. 자,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6번에 몇 번? 3번.1번에 이거는? 있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맞는 게.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인데 보기에 주어진 오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몇 번 했다고? 저요? 3번. 3번? 알아. 그 자는 1번에 있습니다. 1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의 삼촌은 아이들에게 자기 절제에 관해 훈계하시곤 했다. 그러나 그 삼촌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등소에 삼촌이 아이들에게 하던 훈계는 큰 의미가 없어. 아까 인신공격이죠? 1번은 인신공격에 의한 오류입니다. 자, 가설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어떤 사람의 주장을 그것 자체의 정당성 여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의 행정, 이거 인신공격이잖아요. 인신공격에 의한 오류잖아요. 맞잖아요. 가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씨, 철저하지 않은 거. 문제를 똑바로 안 보면 걸리는 거지 뭐. 2번 어때요? 2번. 코란에 나와 있는 말은 모두 진리야. 왜? 신의 말씀이기야. 코란에 적힌 말들이 모두 신의 말씀인 것은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진리인 이유는 그가 신의 예언자였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의 신의 예언자였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 코란에서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 뭐야 이거? 계속 돌고 돌지? 순환 논증입니다. 순환 논증.
나의 설명을 볼까요? 이에 전제들은 코란에 나온 말들은 모두 진리라는 결론을 성공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마이오메트가 신의 예언자라는 것은 단지 그의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했습니다. 순환 논조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순환 논조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3번은 3의 전제들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에 이르게 된 최초의 과정을 스스로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종교 발생할 때 미신적이었다고 해서 종교가 계속 미신적인 게 아니다. 뭐야? 발생학적 오류였죠. 발생학적 오류. 4번은 뭐야? 논점 일탈의 오류. 4번은 논점 일탈의 오류를 보여줍니다. 잘 설명해줬죠? 이 연습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오류 문제가 나오면은 어쩌다 튀어나올 수 있어. 어쩌다. 물론 꼭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논리적 사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7번 몇 번? 2번. 너는? 3번에 3번 분할의 오류가 맞죠? 분할의 오류입니다. 2번은 합성의 오류라니까? 네. 부분이 좋다고 그걸 모아놨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게 합성. 전체가 좋다고 부분 따로 떼어놨는데 좋은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얼굴 보면 부분이 좋은데 모아놓으니까 이게 결합의 오류다. (1번) 타당하죠? 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2번은 합성의 오류입니다. 4번은요 오류 아닙니다. 5번은 성급한 1번 합니다. 예제 8번 자,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본말 전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다와 마입니다. 본말 전도의 오류 다, 마. 다를 볼까요? 철수로 우등상을 받았으므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틀림없어. 따라서 영희에게 우등상을 주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어때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등상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등상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체하고 객체를 주객 전도, 본말 전도, 오케이? 주객 전도, 본말 전도의 오류. 부지런한 농부들은 모두 많은 소를 갖고 있어. 이제 이 마을의 게으른 농부들에게 소를 많이 주면 부지런한 농부가 되겠지?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졌다고. 주하고 서서가 뒤집어진 거야.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졌어요. 4번 4번 정답. 가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고요. 나는 거짓 원인의 오류. 우연의 오류죠. 거짓 원인. 라는 공통 원인 무시 오류. 아기들의 홍역을 앓을 때마다 그들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또한 아기들의 체온이 높이 올라가. 고열 때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해. 고열 때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다. 그러니까 홍역 때문에 붉은 반점이 나오잖아. 홍역 때문에 붉은 반점이 나오고 체온이 올라가요. 근데 고열 때문에 붉은 점이 나타난다 얘기했잖아요. 공통 아까 얘기했죠. 요거 공통 원인. 공통 원인이 있는데 원인 부분을 그대로 얘기 안 하는 것이 원인 부분을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을 연결해 버리는 거야. R이면 Q고 R이면 P인데 P이면 Q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라고. 이게 공통 원인을 무시해 버린 거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제 9번 리트 문제였는데 몇 번입니까? 3번. 자네는?
둘 다 틀렸습니다. 야, 오류가 어렵구나. 나의 지금 자,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추정적 동의 원칙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장기 기증자가 사전에 장기 기증을 거부하지 않은 한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장기 접수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성적인 장기 부족 사태의 원인은 우리의 현실, 즉 가족들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요. 즉 추정적 동의 원칙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므로 추정적 동의 원칙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죠? 가정 망각의 오리예요. 가정 망각의 오리. 가정을 뭐 먼저 깔아야 되는데 그 가정을 안 하는 거야. 뭐 먼저 있어야 돼? 죽으면 사람들이 신체를 갖다가 어떻게 적출하는 것들을 다 괜찮다고 여겨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야 이런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정을 까먹어버린 거야. 얘기 안 하는 거지. 그 가정이 있어야만 이 얘기 가능한데. 그래서 가정을 망각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5번. 추정적 동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기술과 상충한다는 점을 강구하고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 말하자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리트다운 문제예요. 너 뻔한 얘기인 것도 같은데 이 논리 오류 개념을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걸리기 좋은 거지. 10번. 의뢰 진술을 한 적자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아이씨, 너 맞으면 몇 개야 도대체? 야, 세지 마. 짜증나니까. 자, 3번은요. 의뢰는 첫 진술에서 법이 도덕을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둘째 진술에서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의뢰 논지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동시에 A에 들어갈 갑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도 부적절하죠. 정답 몇 번일까요? 은 부도덕한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덕적이지 않아. 부도덕해. 부도덕하기 때문에 뭐 처벌하는 건 하기 싫은 사람이 그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면 안 돼 라고 의를 봐요. 여기서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도덕적인 행위를 했어요. 도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죠. 보상을 해주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됩니까? 침해되지 않습니다. 처벌과 보상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하다고 처벌했어. 자, 부도덕 처벌. 도덕 처벌을 받으니까 뭐 해야 돼? 포상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한다고. 그렇지? 부도덕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 개념이 도덕적이면 그 반대 개념으로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도덕하다 처벌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짝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벌과 보상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진술로부터 그와 반대되는 경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갑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죠. 예? 반대가 안 된다. 반대 지점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도덕하다고 처벌하는 건 안 돼. 정답은 5번.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굿 사마리안 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죠.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아. 그럼 그런 자는 처벌해야 된다. 그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관련해서 자, 풀어보니까 어때?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걸리긴 좋네 이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복습을 한 2번, 3번 읽어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문제 내면 진짜 헷갈려요 이게. 뭐 10개 중에 몇 개 받았어? 3개요. 3개 받았어. 니는 2개 받았어요. 아, 대단합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네. 뒤에 독해. 너 몇 문제 풀었어? 다 풀었어? 3개만 하고. 잘 불러봐, 다. 아예 풀었어? 시간이 어느 때인데. 이거 다 풀고 와. 다 풀고 와요. 어? 몇 문제 안 되잖아, 이거. 10문제잖아. 답만이라도 체크합시다. 네. 자, 독해 1번. 1번에 4번. 맞았어요? 네.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논리 오류죠. 애매어의 오류입니다.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 이거 헷갈리죠? 예전에 봤을 겁니다. 8번에 4번. 8번 어려웠을 거예요. 9번에 4번. 10번도 어렵죠? 10번에 1번. 자, 질문해봐요. 몇 번? 4번? 애매어의 오류.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대국을 멸망시키다 할 때 대국이라는 것을 애매하게 사용한 거지. 대국을 애매하게 사용함으로써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뭐 틀린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애매하게 쓰는 거야. 형법적 죄인하고 어떤 종교적 차원의 죄인하고를 애매하게 섞어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애매의 오류를 보여주고요. 몇 번? 1번 흑백사고, 3번은 원천봉쇄, 4번은 합성, 5번은 성급한 일반화. 자, 그 다음 또 7번 퇴거 문제잖아요. 문맥을 잘 봐야 되겠죠. 저는 문맥 보고 답하는 문제예요. 3에서는요 앞의 내용을 부연하고 있죠. 했던 말 또 하고 있어요. 앞의 내용을. 그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다 하는 진술이 나와야 합당하겠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다. 이렇게 썼어야 될 부분입니다. 뭐가 헷갈렸어요? 그 5번으로
5번. 5번은요. 거짓을 말하려는 의도로 말했는데 그것이 진실인 경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음은 타당하죠. 그대로 놔둬야죠. 거짓을 말하려는 의도로 말했는데 그것이 진실인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음은 타당한 진술입니다.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는 게 수정하는 게 대부분 다 어때요? 피셋 문제에서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인 거예요.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맥락에 맞는지 뭐뭇이 아니다를 뭐뭇이다로 바꿔버리고 항상 마지막 서술어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걸린다. 알았죠? 또 8번 자, 알파벳 사용 빈도 이렇게 파악을 했어야 돼. 알파벳 사용 빈도 순서를 보게 되면 E, 제만코인 T, A, O, I, N, S, R, N 순서고요. 철수의 암호화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건 제일 많이 사용된 게 A고요. 그 다음에 I와 짝을 이루는 게 Q라고 나와 있어요. 규칙 알파, 규칙 A, 부분에서는 W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 F, 그 다음 C, H, Q, T, N 여기까지 나오죠. 요 순서대로. 단일 환자 방식이라는 암호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파벳 사용 빈도에 따라서 암호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에 맞춰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문을 보면서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저거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가장 적절한 거니까 리얼을 만일 규칙 알파라고 했냐 A라고 했냐 이거. 뭐 A라 해도 되고 뭐 알파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소문자 A 알파라고 해야 되겠네. 이건 알파지 이름이. 알파에 대한 대추론하면서 자, 만일 규칙 알파가 앞서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했잖아요. 규칙 알파가 앞서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의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A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로 수정한다. 이게 맞죠? 철수가 한 거, 철수의 암호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건 A인 거죠. 제일 앞서서 나오는 거니까. 몇 번 했어요? 헷갈리는 게. 그거 3번도 있어요. 이 4번이 아니라, 자, 있어봐. 답 잘못 한 것 같은데? 어, 4번이 맞다. 내가 답 표시를 잘못해놨네. 4번이 맞아요. 4번이죠? 4번이라 했지? 네. 오답 체크하면서 3번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거. 제일 많이 있잖아, A가. 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까다로워, 이게.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봐라? 1, 2, 3, 4, 5번을 먼저 보면서 이거 순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의식하고 지문 읽어나갈 때 정리해야 돼. 응? 그게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정리 안 하면 안 보여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저게 맞아 떨어지는지. 규칙 알파하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규칙 알파가 앞서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했으니까 알파벳 사용 빈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앞서 나오잖아.
이 A가 제일 많이 나온 거지. 어쨌든 간에. 리을 지점이? 리을 전후 맥락 보면은요. 2가 아니라 A라고 했어야 되겠죠. 2가 아니라 A. 이게 주어를 잘못 착각하면 걸리는 거야, 이가. 그치? 만일 규칙 알파가 앞서 첫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의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A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거 맞지? 네. 말 되냐? 분명히 맞냐? 맞아요. 그 규칙 알파가 나타난 알파벳 빈도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고 이 규칙 나 착각했어. 이해하- 그러니까 암호문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암호문이야? 첫수의 암호문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 나오니까 알파에 사용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암호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수의 암호문이에요. 첫수가 암호한 부분에서는 A가 제일 많죠. 근데 지금 읽어나가다 보면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일 규칙 알파가 앞서 첫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그래서 규칙 알파를 얘기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W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주어가 나왔어? 암호문들에 했잖아요. 이 암호문이란 말은 어디만 사용된 거야? 첫수. 그렇죠? 첫수의 암호문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건 A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뭐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계속 이어진 문장들이기 때문에 주어를 바꿔치게 하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걸리는 거야. 주어. 항상 주어 봐라. 뭐가 어떻다라고 했는데 뭐가 부분을 여러 개 있으면은 뭐가 부분을 바꿔치게 한다.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걸리기 좋아. 오케이? 이게 암호문이란 말은 첫수의 암호화 작업인 거야. 오케이? 저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10번에는 1번이죠. 기억, 니은이. 이거 알겠어? 지난번에 옛날에 다 했는데. 기억이 유식학은 인식 주체와 존재와 아울러 그것의 비실체성을 주장한다. 인식 주체의 존재와 아울러. 인식 주체가 없어. 그리고 그것의 비실체성. 유식학은 어떤 거예요? 인식 주체의 긍정에서 출발해서 인식 주체가 있는 거지. 인식 주체가 있는데 그와 연관된 세계 긍정으로 이어지는 긍정 일변도의 또 다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식학하고 그 다음에 중간 개념을 잘 몰라서 걸린 거 아니야? 유식학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중간학파는 뭐 얘기했어? 공 얘기했지? 없다는 거야 이거는. 그치? 유식학은 무엇을 강조함으로써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식학은 인식 주체의 존재와 아울러 그것의 비실체성을 주장한다. 그 다음 니은. 원어는 인식 주체인 식이 있다고 본 점에서 유식학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개념을 알겠어 이거? 전체적으로? 네, 니은은 알겠어요.
유식화가 인식 주체의 존재와 아울러 그것의 비실체성을 주장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 아 그거 잘못 봤어. 어? 자, 텍스트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 기억 관련된 게 어느 거야? 유식학파는 지문에서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비실체성에 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무언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는 식이 존재한다. 인식 주체인 식의 존재는 부정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잘. 자, 앞에서부터 봐요. 지문 조금 읽어드릴게요. 유식학과 그 중간학이 대립했는데, 중간학파는 공의 개념을 내세워 현상적 존재의 비실체성을 주장하였다. 이 학파에 따르면 인식 대상인 현상적 존재가 비실체적일 뿐만 아니라 인식 주체인 식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임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비실체적이다. 즉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은 모두 공하다. 이게 뭐냐면 포인트가 이거야. 자, 이렇게 흘러가잖아. 뭐 들어가지? 시간상의 힘이 적용되잖아.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미건이가 있다. 몇 살 때? 5살 때 미건이. 20살 때 미건이가 있어. 그럼 미건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계속 이어지나요? 계속 변하는 건가요?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건을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비실체성이야. 그러니까 요 말 많이 쓰거든요. 자존, 자성. 그러니까 스스로 딱 하나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있냐? 없다 이거지. 본래적인 성질이 있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반포는 계속 심반포야? 그냥 이름만 심반포지 뭐 그 심반포가 계속 똑같겠어요. 야, 옛날에 뚱뚱했던 심반포 지금 날씬해진 심반포 완전 다른 심반포잖아. 심반포는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래적인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변할 뿐이지. 변한다는 것이 강조되는 게 뭐야? 공이야. 공은 없다는 게 아니라 텅 비었다는 말인데 변화성을 말하는 거야. 변화성을 말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본래적인 어떤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오케이? 본래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냥 끊임없이 변할 뿐이지. 그래서 비었다라는 말을 쓴 거야. 비었다. 이해됨? 그게 공이야. 공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 변화성이 강조되는 거지, 변화성. 그러면은 유식학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유식학에서 말하는 게. 무엇에서는 인식 대상은 식에 의존하여 우리 인식하다 할 때 식이거든요. 알식자인데요. 식에 의존하여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식. 그러니까 식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인식하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거. 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함으로써 어떤 그 현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인식 주체를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보는 거예요. 계속됐다. 계속 있다. 식이라는 것은. 그게 뭐야? 유식학인 거야. 유식학.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보면 돼? DNA는 있어. DNA는 있어. DNA 그 비유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DNA는 계속 나한테 전달돼. DNA는 계속 전달되는 그 DNA 같은 느낌이 뭔 거야? 식인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이게 유식학인 거야. 이해돼? 그런데 DNA는 아니에요. DNA 같은 거라고 했지, 내가. DNA 같은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거 관련되는 용어가. 이거 들어봤어요? 카르마? 업이라고 또 하기도 하지. 업. 업 들어봤어요? 선업을 쌓으면, 선업. 착한 업을 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착한 결과가 나와. 하는, 인과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 카르마 개념으로 하죠. 그게 식. 식할 수 있는 존재, 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세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윤리학적으로 봐봐. 윤리학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는 성질머리를 갖고 있어. 나쁜 새끼고. 근데 죽었어. 계속 변하니까, 공만 얘기하니까 끝!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나쁜 짓을 해도 뭐 죽으면 끝이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가냐. 그런데 그 카르마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카르마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현실에서 부정적인 악한 행위를 하면 그 과보를 받는다. 그 업보 때문이라냐. 업보. 이거 업인 거야, 이게 업보할 때. 업이 악업을 저질렀으면, 악업을 행했으면 악과가 있어야 돼. 악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이 계속 존재함을 말해줌으로써, 인과 법칙을 말해줌으로써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계기를 어디에서 줘? 유식학에서 주는 거지. 유식학 쪽에서는. 아예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변하니까 없어, 실체가. 그래버리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이 세계가 질서가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해됨? 그러니까 그런 쪽을 강조하는 쪽이 유식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일종의. 이해됨? 그래서 그 원효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을 다 취했다는 거거든요. 원효는 중간하게 부정에서 출발하여 부정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허무주의. 그러니까 계속 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야, 계속 변해. 착하게 살아봐도 언젠가 끝나. 뭐 악하게 살아봐도 언젠가 끝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계속 변하는데 허무주의에 빠져. 언젠간 죽을 거고. 현실에서 어떤 뭐 좋은 일 해봐야 뭐 좋은 결과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하나는 영원하지 않으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쪽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야? 허무하다, 더덥다. 영원할 수도 없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해? 하는 반대쪽으로 허무주의로 기울 가능성도 있는 거야, 공과는. 응? 반면에 유식학은 인식 주체의 긍정에서 출발해요. 인식 주체라는 것이 존재한다. 식하는 존재가, 식이라는 것을 하는 존재가 그게 있다. 카르마가 있다. 다시 그에 연관된 세계 긍정으로 이어지는 긍정 일본도가 아니라 일변도. 일변도의, 일본 칼이 나오냐, 여기. 에이씨, 오타. 긍정 일변도. 일변도의 또 다른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세계 긍정 일변도로 가버립니다. 원효는 이러한 공의 논리와 유의 논리의 지나친 편향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의 공성을 인정해. 영원할 수 없다는 건 똑같이 인정해. 인식하는 주체, 인식하는 대상,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이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인식하는 현상적 세계가 실제로는 어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계에 의존하고 있지 않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저는 이 그림을 항상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요. 성찬 스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장자에 나온 얘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자, 여기 산을 봤어. 산을 이렇게 봤어.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산을 봤어. 그런데 이 180도 돌았어. 이 산은 어때요? 산 180도 딱 돌으면은 공이야. 산도 언젠가는 지구 역사나 이런 걸 다 봐봐. 어때? 처음부터 산이 생겼냐? 그것도 한라산도 어느 순간에는 평평해질 수도 있는 거야. 기다란 역사에서 보면, 그지? 우리 인간의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때? 무너지는 거야. 사라지고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진실이잖아. 미건이도 언젠간 죽지 않냐? 쭈그러질 거 아니야. 그게 진실 아니야. 확실한 진리는 뭐야? 공이야. 맞아. 영원할 수 없어, 정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 다시 또 돌아와, 여기로. 360도 돌아. 그렇게 해서 현실 속을 살아야 돼,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현실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지. 밥을 먹건 밥을 안 먹건 언젠간 다 죽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밥 안 먹어도 되겠냐? 응? 밥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현실 속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무너진 산이라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다시 또 현재의 산을 보는 거야. 영원할 수 없음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표현하는지, 영원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말하는 원효의 일심론이야, 일심. 한마음이라는 게. 응. 그래서 신반포 안에 뭐가 존재해? 그냥 신반포라는 우리 친구만이 아니라 그 친구 안에는 다 뭐가 있는 거야? 저 인간 속에 진리가 다 있잖아. 어떤 진리가 있어? 영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진리도 들어있지? 맞아요? 그러면서 신반포는 이렇게 살아있어, 현실에서. 순간순간. 그 두 가지 양자를 조화롭게 잘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중도라고 하죠. 중도가 뭐냐? 가운데가 아니라 적중이거든요. 적중.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때 맞춰서 현실에 맞게 산다는 개념이 중도야. 그게 어떻게 사는 게 도인인 거야.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돼. 그치? 밥을 먹는 순간에 앉아서 똥 쌀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밥 맛없어, 그러면, 씨. 그치? 똥 싸면서 밥 생각하면 되겠냐? 똥만 열심히 사면 돼.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순간순간 자체가 어떤 거야? 최고의 순간인 거야, 순간순간 자체가.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살면서 일평생을 변하는 거야, 우리는. 공부하는 자세가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뒤에 나머지 봐야 될 것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어느 세월에 나보냐 하면 어때? 못 봐요. 스트레스 받아가고. 어때요? 순간순간 열심히 그 순간을 열심히 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와, 이것이 가르침을 주네.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네. 그치? 자, 이 점심시간인데 이 새끼 언제까지 더 하려고 하나.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이제 끝냅니다. 이렇게.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좀 다가서나? 무슨 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간순간 열심히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나는 벌써 부처야. 도인이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라.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것이 곧 행복인 거다. 얼마나 행복하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점심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너무 순간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 큰 그림을 못 보잖아. 가야 될 길을.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를 항상 보고 시간의 흐름도 보면서 지금도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중도야. 중용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야. 그거야. 여러분도 어때요? 이 글을 볼 때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 봐야지. 아, 글 보는 거하고 똑같아. 전체 흐름을 보면서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봐야지. 부분만 집착하면 전체를 못 보면 어떻게 돼? 응? 가야 될 방향을 잘못 가버릴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러고 이 원효가 했던 말이 다른 게 아니야. 그런 얘기야. 삶을 사는 지혜가 그 안에 다 있어. 응.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네.